안녕하십니까, 정재현입니다. 전날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. 나스닥 시장이 0.75% 상승을 했어요. 3대 지수가 모두 좀 상승을 하면서 일단 올해 기준으로 24년 기준으로 시가를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대부분 이 기술주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빅테크 기업들이 일단 상승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. 테슬라가 좀 약보합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. 그리고 나머지 뭐 애플이라든가 애플은 기술적인 반등이 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었고요.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그다음에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 여전히 좀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고 있고,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신고가의 흐름들을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그렇지만 TSMC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좀 했었는데 실적이 예상치보다 좀 부족했어요. 역성장을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,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. 추후 이제 인공지능 쪽에 있어서 얼마만큼 성장을 하느냐, 이 부분들이 삼성 쪽이나 TSMC 쪽이나 이게 이제 고민,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어찌됐든 미국의 3대 지수는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는 그다지 썩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. 1월 2일 날 반짝 상승을 했었던 그런 모습들을 뒤로 하고 지금 연속적으로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결국 따져보게 되면 6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이 부분들은 뭐 수급 악화가 가장 큰 요인이겠죠. 수급이 악화되고 있다라는 거, 그리고 또 하나는 옵션 만기가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. 그 부분들이 겹쳐 있다라고 좀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프로그램 매도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매물로 출회될 가능성은 좀 여전히 높은 그런 상황들이죠. 이 영향으로 인해서 일단 지수는 좀 약한 그런 모습들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수급적인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줬어야 되는데, 일단 거래소를 좀 보게 되면 과거에는 이렇게 꾸준하게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들어왔었잖아요. 기관 쪽도 마찬가지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 들어왔었고, 근데 연초 들어서면서 매도가 좀 나왔었고, 거기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던 부분들은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좀 많이 나왔어요. 수신이나 연기금 쪽 같은 경우도 매도가 좀 진행되는 그런 모습들이고, 그나마 좀 방어를 많이 해줬었던 외국인 또한 마찬가지로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고 있어요. 그나마 다행인 건 어제 1000억대 이상 매도를 했다가 그래도 매도 규모를 좀 외국인 쪽은 줄어준 그런 상황이 그나마 좀 다행이 아닌가 싶고요.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제 매도가 좀 제법 많았습니다. 2000억이 넘는 매도세가 좀 출회가 됐었고,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좀 큰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선물 또한 마찬가지죠. 지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. 일단 6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선물 매수가 좀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가의 선물 흐름들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오늘 만기일이에요. 만기일인데 크게 뭐 밀리는 그런 부분들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제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때에도 일단 내일 밀리면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은 좀 좋습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. 2550포인트 이하 권역에서는 뭐 매수를 해봐도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. 미국 시장은 올라가는데 우리나라는 빠지는 디커플링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이 구간대에서는 하방 경직을 좀 보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어제부터 만약에 매수 진입을 했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뭐 보유를 해도 충분하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우선 지수가 하방 경직을 좀 보이게 된다라면
즉 이제 바닥 부분들까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주가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2차 전지 쪽하고 반도체 쪽이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. 이렇게 순환이 됐든 그게 다 움직이거나 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일단 2차 전지와 반도체 쪽이 바닥을 탈피하게 되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거예요. 그러면 지수가 바닥권역에 좀 근접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쪽의 종목군들, 반도체 종목군들을 좀 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뭐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를 방송에 좀 말씀을 드렸을 때 전에는 요 21선 기준으로 좀 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어제 이제 개정 그 장전 전략에서는 원래는 요 정도에서 조금 더 낮춰서 좀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. 73,000원 뭐 요 언저리 때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에 또 이슈거리가 하나가 좀 있었죠. 상속세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블럭딜로 좀 매도를 한다라는 부분들이에요. 그러면 이게 보니까 지금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매도가 좀 나온 부분들을 좀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2,000원대에 일단 뭐 결정이 좀 되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삼성물산도 매각이 좀 나올 것 같고요. 삼성 SDS, 삼성생명 뭐 이런 부분들도 블록딜 형태로 매각될 계획이다라는 부분들이죠. 결국은 이게 삼성물산은 3%, 삼성생명은 5%, 삼성 SDS 5% 정도의 가격된 이 할인된 가격으로 블록딜이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만약에 삼성전자가 지금 72,700원 정도의 매각이 좀 된다고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.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73,000원 요 언저리대가 이하가 되는 부분들이죠. 그럼 72,700원 정도가 된다면 뭐 61선 언저리대인 가격이에요. 그러면 요 61선 자리대 이 블록딜 매각 가격 요 정도부터는 매수 포인트 잡아도 좀 좋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 지수가 저는 많이 밀렸다고 좀 보고 있어요. 밀렸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늘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.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밀리더라도 지금은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다. 그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된다라면 이제 지수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면서 순환매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. 순환매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할 건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만약에 순환매 지수주들이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급등을 했던 그런 종목군들이나 섹터들 같은 경우는 차익 매물이 좀 출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격이 벌어져 있는 급등주들은 좀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 않나.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순환매는 좀 지속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. 순환매가 좀 나왔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인공지능 쪽이 좀 강했었죠. 인공지능 좀 강했었고, 그리고 뭐 온디바이스 AI, 그다음에 CXL 뭐 이런 쪽에서 이건 좀 매물 소화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, 인공지능 쪽은 강한 그런 모습들이 나왔다가 어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어요. 그리고 순환매가 좀 나오지 않았었던 로봇 쪽에서도 어제 순환매가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로봇 쪽은 좀 더 상승을 할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. 시장이 안정을 찾게 된다면 다시 눌림목을 줬던 그런 기업들 그런 섹터들이 좀 좋다.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조정을 좀 받는다라면 지수가 바닥권역이다. 저는 얼추 바닥권역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2차 전지, 반도체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분할 매수 좋다. 분할 매수 좋다라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테마성의 흐름들을 놓고 봤을 때는 HBM 쪽도 한번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월에 ETF 출시가 되잖아요. ETF 좀 출시가 되는데 이게 전공정과 후공정 특화되어 있는 이 상품이 좀 출시가 된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쪽과 이쪽에 포함되어 있는 거와 그 다음에 AI 반도체 장비 ETF도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이쪽에도 포함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.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부분이 또 HBM에 들어가 있고요. 그럼 이쪽의 흐름들도 아마 패시브 자금이 좀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.
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저는 요쪽 HBM 쪽에 있어서 양호한 종목군들 좀 노려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제약바이오 쪽도 여전히 이제 선별적이에요. 선별적인 흐름들은 여전히 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. 개인적으로 신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보다도 ADC라든가 이런 기술 수출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근데 요 부분들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이외에 이제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게 되면 뭐 실적 괜찮은 거 방산, 그다음에 전력, 그다음에 미용기기, 의료, 미용 요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죠. 네, 자동차도 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자동차도 좀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그리고 에너지 쪽에 있어서도 이게 조금 고민이에요. 사실 이게 왜 고민이냐면 실적 발표를 다 하고 있는데 어닝 쇼크가 나왔는데 LG 에너지 솔루션도 일단 지금 상당히 좀 좋지가 않아요. 잡음이 좀 계속 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그러면서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삼성 SDI가 신저가를 좀 찍었습니다. 업황이 좀 상당히 안 좋은다, 안 좋다라는 부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예상 실적이 보다 안 좋기 때문에 이게 언더슈팅, 거래량이 좀 증가되면서 밀렸던 그런 부분들이라 2차든지 셀 쪽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보유를 하고 있다라면 어쩔 수 없이 더 길게 좀 보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거든요. 그럼 보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상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단 말이에요.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.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쪽 같은 경우도 한 번쯤은 체크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.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일단 실적이 위주로 일단 생각을 하는 게 그나마 주가적인 수준에서는 그나마 좀 안정적이지 않을까. 그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실적주들 위주로 좀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상승하고 난 이후에 적어도 21선 정도의 눌림목을 좀 주는 기업들, 눌림목을 주는 기업들이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고, 61선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자.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뭐 관심 있게 좀 볼만한 종목군들은 하나모트리얼즈 같은 경우는 나빠 보이진 않아요. 고점 돌파를 해주고 난 이후에 전고점 자리 때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. 조정을 좀 받게 된다라면 좀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. 이런 종목군들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. 과거에 이제 무선 충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이 있을 거예요. 롯데정보통신 시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. 이런 부분들도 한번 큰 종목군들 수익이 많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이곳에 올려드립니다. 여러분들 영상을 좀 보시게 되면 구독 신청 부탁드리고요.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댓글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오늘 시장 밀려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성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불안해들 하지 마시고 오늘도 좀 성공 투자하시고요.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